건설 30년을 훌쩍 넘긴 일기 신도시와 지은 지 벌써 이렇게 됐네요. 42년이 지난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드디어 재건축될 모양입니다. 특히 강남 개발의 상징 같았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에는 63빌딩 같은 초고층 아파트들이 대거들어선다고 하네요.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서울을 강남으로 옮기면 어때? 네, 분당, 일산, 산본, 중동 이 얘기한 지가 벌써 42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기 신도시들 가운데 맨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곳들이 나왔습니다. 대상지 어떤 곳들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일기 신도시가 말씀하신 대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낡았거든요. 압구정동이 42년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당이나 일산, 평촌, 중동, 상본 이 5개 신도시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선 신도시인데 이곳에 아파트들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재건축을 어떻게 해나갈지를 좀 시범적으로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해서 선도지구라는 걸 선정을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일기 신도시에서 이 선도지구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각 아파트 단지들이 엄청나게 경쟁을 벌였습니다. 피치는 경쟁이었죠. 그렇습니다. 수개월 동안 신청을 받았고 이제 한 달 동안 심사를 해서 27일 날 마침내 이제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5개 신도시에서 총 13개 구역을 선도 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했고요. 네.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자금도 지원을 하고 절차도 신속하게 빨리 해서 2027년에 착공을 해서 2030년까지 입주를 하도록 하겠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게 말입니다.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얘기가 나오면 10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30년이니까 앞으로 5년 내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니까 정부로서는 이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선도지구가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지를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선도지구에 들어가려는 경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치열했습니다. 점수를 가른 항목이 있다고 해요. 공공기여 부문이다. 자, 이게 왜 중요했죠? 그 선도 지역 중에 경쟁이 제일 치열한 지역이 분당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분당의 그 주민 동의율이 60점 만점 기준인 95%를 넘는 곳이 자그마치 10곳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기여도가 얼마냐를 가지고 이제 갈랐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 중 부지 면적의 몇 퍼센트를 공공기여분으로 넣을 것이냐. 그래갖고 1%는 1점, 5%는 6점에서 많이 6점 받은 낼수록. 지역이. 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은 이제 급한 마음에 6%를 준다 그러는데 막상 이제 그걸 공공기여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선 공공기여 점수가 높은 곳이 결국은 이번에 선택이 됐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 동의율 그리고 통합 재건축에 참여한 가구 수 그리고 단지 노후도 이런 걸 가지고 선정을 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그럽니다. 네. 이런 일기 신도시가 제가 약간 오류 있었는데 이게 33년 됐고 강남 개발하면 떠오르는 이 대표적 지역 서울 압구정동은 42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서초동, 방배동 여기도 노후 아파트들이 많죠. 이 아파트들도 재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반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지역인데 원래 우리나라 전통적인 부촌이 압구정동, 서초동, 방배동. 그렇죠. 줄여서 앞서방이라고 이렇게 앞서방이죠, 부릅니다. 앞서방. 네, 이 앞서방이 우리나라의 전통 부촌인데 이 말씀드린 대로 오래전에 지은 아파트들이 많아서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될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 한 1만여 세대가 뭐 6개 구역으로 지금 나눠지어서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압구정 2구역이 있는데 이 2구역에 대해서 정비 계획을 서울시가 이제 승인을 한 겁니다. 이 네. 정비 계획이라고 하면 이 재건축을 할 때 먼저 정비 구역을 어떻게 설정을 할지
이 구역의 총 높이는 얼마나 하고 용적률은 얼마나 주고 이런 걸 결정을 하는 절차거든요. 네. 그런 절차가 압구정의 6개 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압구정 2구역에 대해서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압구정동에 대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초동에는 서초진흥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있죠. 이 아파트도 1979년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은 7개 동에 615세대인데 이 615세대를 815세대로 늘려서 300%가 넘는 용적률로 짓기로 했고요. 방배동에도 비슷한 시기에 40년 된 아파트가 방배 신사모 아파트라고 신사모. 있는데 네, 이 신사모 아파트에 대해서도 정비 계획이 통과가 돼서 이제 곧바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압구정이란 말이요. 이게 사극에서 많이 보시는 그 조선의 4대 재상이었던 한명회의 호입니다. 이 사람이 송나라 때 있었던 정자를 자기가 지었어요. 그 정자가 압구정이라는 정자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현대아파트 안에 가보면 여기 있었어요라는 표석이 있습니다. 그 압구정입니다. 기러기가 날아가면서 그 모양이 너무 예뻐서 중국 사신들이 오면 꼭 여기서 연회를 열겠다. 그게 결국 한명회의 몰락을 불러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특히 이 관심을 모았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63빌딩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선다. 이게 또 화제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재건축을 하려면 거기 사는 주민들의 분담금은 좀 그 부담을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높이보다 더 높이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여담이지만 지금 뭐 30 몇 년 됐다, 40 몇 년 됐다 재건축 우리는 그 정도 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박 앵커도 아시겠지만 뉴욕은 말입니다. 100년이 돼도 그냥 살고 끄떡 없거든요. 120년 된 아파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은 그 리모델링만 하고 내부에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예. 지금 그래서 압구정의 뭐 초고층 거의 63빌딩 높이로 들어서는데 과거처럼 병풍형으로 짓지 않고 천막형으로 짓는다 그랬고 네. 앞에 강변은 한 20층 짓고 그 뒤로는 뭐 70층까지 짓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 그래요. 전체 그 압구정이 현대, 한양, 미성 해가지고 10,000가구가 넘는데요. 네. 여기를 6개로 나누어 가지고선 지금 보면은 이 구역이 속도가 가장 빠른데 이 구역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12층, 13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결국은 그 1,924가구가 있는데 2,600가구 넘게 재건축을 하려니까 여의도 63빌딩과 같은 높이인 250m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250m. 그러면은 강변에 있는 사람은 비유가 좋겠지만 뒤는 안 보이죠. 그게 문제겠죠, 앞으로. 네. 자, 역시 이 압구정 화제가 벌써부터 또 만발 중입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강남 개발의 상징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1970년대 초, 1978년까지만 해도 이 초등학교 자리는 소가 쟁기로 밥 갈던 곳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압구정동 이 일대가 원래 갈대밭에 논밭으로 농사를 짓던 곳이었습니다. 그 곳을 1970년대부터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을 자, 하면서 저게요. 1978년 사진입니다. 네, 저 지금 보시는 위치가 압구정 초등학교 자리인데 저 자리가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한복판에 있는 초등학교거든요. 네. 거기서 지금 저렇게 소로 농사를 짓는 모습이 1950년대 압구정 모습 보고 계신데요. 저랬어요. 허허벌판이죠. 네. 지금하고는 전혀 딴판의 네. 동네였는데 저곳이 말씀드린 대로 1970년대부터 이 주택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부가 주도해서 압구정하고 현대, 반포, 현대 요 세 곳에 대해서 대대적인 택지 조성 공사를 시작을 시작을 했죠. 정주영 회장도 사니까 오세요 했는데 그때는 안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포하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이 주도를 해서 택지를 조성을 했고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 현대건설이 여기에 택지를 조성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1976년부터 1987년까지 11년에 걸쳐서 6,100가구의 아파트를 지었는데 전부 강북에 살려고 했지 강남의 허벌판에 누가 와서 살려고 누가 하겠습니까? 거길 가냐? 안 갔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분양을 했는데도 미분양 사태가 났고 정주영 회장이 들어가서 살 거다. 그래도 분양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상전벽해가 바로 저곳이에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분양은 갑작스럽게 터진 2차 석유파동. 그때는 오일 쇼크 이렇게 불렀죠. 이 때문에 미분양이 속출했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당시 뉴스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압구정 현대아파트. 미분양으로 골치를 앓고 있었던 이 아파트는 권력과 재력을 가진 지도층에게 특혜 분양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지만 이들의 안정적 모금살이는 무려 20년 이상 계속됐고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아파트로 인정받고 있다. 77년 분양 당시 44만 원이던 평당 분양가는 다음해 2배가 뛰면서 90만 원을 호가했고 30년도 안 돼 지금은 평당가 3천만 원대에 이르렀다. 자, 이 사건이 터지자 당시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이 뭔 아파트냐, 농사나 지을 걸 그랬지? 하고 후회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파트 샀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그 이익으로 치면은 상상치도 못할. 그래서 아마 요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재건축을 하면은 분양가도 엄청날 거라고 미리부터 이제 예상을 하는데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6,148가구를 1976년에서 87년에 되기까지 11년에 걸쳐서 준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5차 분양이 1977년에 있었는데 이거는 원래 사원용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로 291가구만 사원들한테 분양되고 텅텅 비니까 네. 이왕이면은 그러면 빨리 그 살 수 있는 사람한테 분양하자 해가지고선 분양을 했는데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든지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당시 뭐 언론인. 서울시장 연모 네. 씨도 있었고 기자들도 저희 선배들도 좀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혜 분양이라는 그 비리로 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정몽구 회장이 그 당시에 그 뇌물죄로 들어갔으나 무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투 프리미엄을 받지 않고 그대로 이제 시세대로 그래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정주영 명예회장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를 그 본인이 토로하면서 10만 원도 깎아준 게 없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일화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네. 정말 옛날 얘기 같습니다만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건설회사의 이름이 지금은 많이 붙어 있죠. 그런데 그런 유행을 시작한 게 바로 이 현대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특혜 분양을 계기로 해서 역설적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 이때 압구정 현대아파트 하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급 아파트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고요. 정윤희 씨도 저기 살고 그랬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1990년대 중반부터 해서 우리나라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오거나 연수를 갔다 온 해외 연수를 다녀온 그런 X세대들이 소위 오렌지족이라고 해서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문물을 들여온 이런 앞선 세대 아지트로 삼았던 것이 또 압구정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압구정동에 간다 뭐 그런 영화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세대가 모여들죠. 학교도 좋은 학교들 있죠. 현대백화점에 공공기관들 있고 굉장히 압구정동이 모든 기반 시설을 잘 갖춘 아파트로 이렇게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서 앞서 들으신 것처럼 기업인들이랄지 정치인들, 정부 고위직들이 앞다퉈 이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그런 풍경이 빚어졌던 곳입니다. 자, 좀 이 개발의 문제점도 짚어볼게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서울시는 35층 제한을 없애면서 초고층 아파트가 이곳에 들어설 수 있게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경관을 해치고 다른 일반 시민들에겐 좀 불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가 막힌 경관을 향유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 자체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한강을 볼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사치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위화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35층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파트를 전부 성냥갑처럼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강이라는 지역의 주변 경관이 오히려 아주 일률적으로 획일화된 그런 아파트만 있다 보니까 뭐 뉴욕이라든지
한강이라든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너무 한강 주변이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불평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는 또 한강이 왜 여름 홍수만 되면 범람해가지고 그렇죠. 한강 자체가 경관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한강이 얼마나 아름다워졌습니까? 네. 강 정비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강변이라는 그 프리미엄이 그래서 한강의 조망을 누릴 수 있는 강세권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것 자체가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강에 그렇게 최고로 63빌딩 높이에 버금가는 아파트가 세워진다면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들 다수의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위화감을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네. 30층 넘어가는 곳에 사면은 이게 건강에도 안 좋다는데 그렇다는 말이 있죠. 사람들은 그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이제 경관 때문에 상당히 그 다수의 서울 시민들로 하여금 그 뭐라 그럴까 이것 때문에 불만이 팽배해지는 상황을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철로란 말이 있어요. 스카이 스크레이퍼라고 해서 하늘을 찌르고 갈아낸다는, 얼마나 빌딩이 높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의 발상지는 뉴욕이고 싱가포르 같은 또 곳의 스카이라인도 아주 멋집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자유의 여신상 스카이라인의 세계적 모델로 지금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하탄에서 바라본 뉴욕시의 스카이라인, 무질서 한가운데서도 좋다. 상하이가 좀 있고요. 싱가포르 유명한 마리나베이와 함께 이어지는 곳, 또 이제 일본의 다자부 힐즈도 있고 여러 곳에 이제 저런 스카이라인이 있습니다. 자, 이 초고층 아파트들은 소유자들의 재산 가치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스카이라인도 중요하지만 공공성도 반드시 좀 따져봐야 될 그런 요소란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고층 아파트 때문에 시민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든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그런데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상대적 박탈감에 굉장히 예민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초고층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건축, 교통, 환경,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신들의 아파트 시설을 개방하겠다 그러지만 막상 지어놓고 보면 개방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지금 재건축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 서울시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 성수동에도요 재개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역시 최고 250m 만 세대 가까운 곳에 이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다 좋습니다. 공공성 따져보고요. 주변 분들과의 조화 이런 것도 반영을 해서 모든 서울 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재개발이 또 재건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